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기다림 끝에 재회한 사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다투고 화해될 수준이 아니라면 재회라는 게 마법처럼 뚝딱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상대방이 고심 끝에 혹은 나에 대한 감정이 다 떨어져서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재회라는 건 나와의 관계에서 효용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나와 다시 재회하고픈 마음이 드는 후폭풍이 오려면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의 합리화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화가 꺾여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대부분의 헤어진 커플들이 재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재회를 위해서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그 핵심적인 이유, 원리, 그리고 이 원리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주도적으로 내린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경향은 더 강해진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인지부조화나 확증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는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락 문제로 자주 다투던 커플이 있습니다. 결국 지친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죠. 이때 여자의 뇌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해요. 내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왜 그리운 걸까? 이런 모순된 감정 상태를 우리의 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부조화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머리랑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뇌는 즉각 여자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가 헤어지자 했잖아. 너가 판단했잖아. 너가 판단한 게 맞다는 정보들을 빨리 찾아라. 그 결과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똑같이 연락 문제로 싸울 거야. 그 사람이 연락 문제가 있었던 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였어. 내 감정을 갖고 논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남자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자한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한테만큼은 잘하려고 나름 애썼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내가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여자의 뇌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증거들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한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이별을 말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들더라도 본인의 결심을 굳히기 위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비단 연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싼 물건을 구매한 후에 그래도 잘 샀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새로운 선택을 한 뒤에 그 선택의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것, 모두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특히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의 뇌가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를 심리학 용어로 확증편향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했고 뱉었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들만 내가 주목하고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나랑 헤어지는 게 맞는 이유만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본인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면 본인이 하고 있는 합리화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연락 문제로 헤어진 경우의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여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연락 문제가 있었던 건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그 사람은 내 감정을 갖고 논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던 여자의 생각이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바쁘기는 했다. 효심 깊은 사람인데 부모님도 잘 못 찾아뵙는 와중에 나랑은 꼬박꼬박 데이트하고 시간을 냈던 걸 보면 비단 연락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이런 합리화를 예방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3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방의 합리화를 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별의 요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의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자가 여자친구를 점점 소홀히 대해서 헤어진 케이스였어요. 남자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보다는 집에서 그냥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나는데 더 시간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여자는 지쳐가지고 헤어지자 말을 했고
남자는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해해달라, 기회를 달라 이렇게 빌어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남자분은 저랑 상담을 받고 나서 본인과 여자분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쉬는 날 딱 하루 빼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번아웃이 와서 일 나가지 않는 시간조차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 그런 이유 때문인지 너랑 점점 자주 싸우게 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 다른 걸 해보려고 했다. 나도 다른 직장인들처럼 저녁에 시간도 있고 주말에 너랑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나는 그냥 우리가 연애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미리 해결해주고 싶었다. 만약 내가 지금처럼 일하지 않았다면 최근에 너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친구로서 아무것도 못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한다. 물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가 외로웠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너가 서운하고 상처받았다는 거 인정한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못 썼던 거 인정하겠다. 너한테 이런 속 얘기를 제대로 말도 못하고 혼자 시간 보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어투나 표현은 마냥 내가 내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말처럼 안 들리게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포인트는 단순히 애정의 문제였던 게 결혼과 미래를 위한 희생이나 노력이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도 바라보게 만들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상대방이 이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얘기를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망감이 크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저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망감이 가라앉게 되면 내가 했던 말들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의 합리화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방의 합리화를 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비판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도도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나의 가치를 낮게 보고 이별을 통보했다면 내가 비굴하게 매달리는 순간 그 평가는 확정될 거예요. 나의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했다면 상대방은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아, 그 친구 나한테 잘해주긴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근데 매력은 없었어. 이렇게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담담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라?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저렇게 담담하네? 계속 매달릴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평소에 늘 맞춰주고 저자세였던 사람이 갑자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매력으로 어필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확실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의 신뢰를 저버렸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괜찮아, 내 잘못이다.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줬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상대방도 미안해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합리화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좀 그랬긴 했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 이런 식으로 결국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의 감정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은 감정이 나빠질 수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연애하면서 늘 맞춰주는 쪽이었다면 더더욱이 비판해야 될 때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합리화를 꺾기 위한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 비틀기입니다. 아까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꼭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헤어짐을 생각하는 그 원인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살이 쪄서 매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외모 문제였는데 점점 게으른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추가되고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증 편향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미지, 나에 대한 관점을 비틀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내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경우라면 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냥 팽팽한 감정 싸움만 될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강하게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목에 힘을 주고 확신에 차서 말하면 무의식 중에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주장하기가 어렵다면 그리고 감정 싸움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강하게 주장하고 물러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언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요. 다만 상대방이 자존심이 세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 여기고 있거나 평소에 우리가 말다툼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감정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방도 내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눈치일 때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이 전혀 내 말에 동감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싸우자는 태도만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상대방한테 후폭풍이 오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같은 그 내용들, 그리고 그런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이 될 만했나요?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리화와 확증 편향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다가 되려 내가 역풍을 맞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실수들도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짧게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합리화나 확증 편향을 깨는 것, 혹은 최소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별 요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비판과 당당함을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관점을 비트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회나 멘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